꺾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저축이죠. 이런 것쯤은 알잘딱 깔산이죠. 네, 이 내용만 확실히 알아둬도 진짜 오늘 영상 꼭 뽑아가는 셈이에요. 조사장님들도 신입이시니까 더더욱 공감할 것 같아요. 이자 소득세가 너무 아까운데 하시는 분을 위한 꿀팁이 있습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티처. 어서 알려주시죠. 안녕하세요. 금융의 모든 것들을 알기 쉽게 쏙 브리핑해주는 금융 쏙 브리핑 MC 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품심사 판매 분석국 예금대출상품팀 이현주 조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품심사 판매 분석국 보장상품팀 이만영 조사역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두 분 다 올해 입사하신 신입사원분들이시라고요. 현주 조사역님, 오늘의 주제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금융감독원 신입사원이 알려주는 신입사원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입니다. 금융상품이 정말 많지만 오늘은 보험과 은행상품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 두 가지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회초년생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드, 즉 투자 자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드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 상품이죠. 그리고 보험 상품의 경우는 사회초년생이 가장 접하기 쉬운 상품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민원이 많은 상품이기도 해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전 솔직히 좀 의외인 것 같아요. 2022년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상품 관련 불안전 판매 민원이 총 9,008건인데요. 이 중 절반 가까이인 4,461건이 20, 30대에서 접수한 민원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많죠. 조금 슬픈데요. 사회인이 되면서 보험을 가입하지만 회사에 적응하기도 바빠서 보험을 꼼꼼히 따져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눈물 완전 쾅쾅쾅 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경아님은 보험을 왜 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아무래도 미래에 혹시라도 이런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뭐 그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보험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보장이 동일하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보장이 동일한데 더 저렴하다고요? 어디 저 먼저 좀 알려주세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 환급형보다 순수 보장성의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순수 보장성 보험의 경우 만기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사망 보장의 경우에는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더 저렴한데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평생을 보장하고 정기보험에는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하답니다. 둘 다 사망을 보장하지만 종신보험은 평생을, 정기보험은 예를 들어 80살까지만 보장하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렇기에 무슨 차이가 있고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인지 판단해 보셔야 해요. 네, 그럼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면 저 완전 못인 거죠? 좀 더 뭔가 완벽하게 따져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벌써 금융수석 브리핑 5회차라고 하시더니 이젠 척하면 척이시네요. 이런 것쯤은 알잘딱 깔산이죠? 알잘딱깔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정말요? 정말 몰라요. 또 무해지, 저해지형 보험 상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보험 상품보다는 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된답니다. 현생 사느라 바빠서 보험도 제대로 가입 못했는데 불이익까지 받으면 세상에나 완전 억까하는 그런 느낌? 억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억가도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 보험은 워낙 상품도 많이 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추천해준 대로 기가 아주 팔랑팔랑 거렸던 과거에서 셀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명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팁이 좀 있을까요? 잘 받아 적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티처. 어서 알려주시죠. 먼저 내가 현재 벌고 있는 소득과 보험료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월 수입이 300만 원인데 매달 지급하는 보험료가 월 50만 원이다. 그러면 보험료로 월급의 6분의 1이 나가겠죠? 이런 경우는 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게 될 거예요. 신입사원분들은 근실 내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취라던가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데 저축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해지 환급금은 내가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요. 결국 오랫동안 보험료를 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바로 사업비 때문인데요.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수수료나 각종 비용 등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되어서 여기에 이자가 붙어요. 다시 말해서 저축성 보험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 전액이 아닌 사업비 등을 공제한 금액만 적립되므로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또 혹시 무슨 팁이 더 있을까요? 만영 오빠 보험 들어놓은 거 없지? 이거 진짜 보장 잘 되게 나온 거야. 너가 추천해준 거라면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 삐! 그 다음 팁은 내가 보험에 왜 가입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나의 니즈,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체크하고 가입하는 거죠. 싸다고 조건이 좋다고 아무따 가입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무따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지막으로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팁인데요. 자동차 보험처럼 이 보장 내용이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담보화에서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같은 비대면 채널로 가입하면 사업비가 절감되어서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이죠. 저 이제 보험은 마스터했습니다. 완벽 마스터. 그러면 경아님, 예적금은 잘 아시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저축이죠. 아니, 요즘은 파킹 통장까지도 아주 쏠쏠하게 쓰고 있어요. 오, 잘하고 계시네요. 예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초년생이 접하기 가장 쉬운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 꿀팁 보따리를 마구마구 풀어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경아님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예적금 가입하려면 어디서 확인해보는 게 좋은지 기억나시나요? I'm fine, thank you. 그 fine.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 정보를 확인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죠. 그럼 언제 정기예금을 들고 언제 적금을 들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내가 끌리는 그런 순간이요? 운명의 데스티니? 앞으로 목돈을 모으고 싶다면 적금을 가입하고 모아둔 목돈으로 이자를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예금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예금과 적금 상품의 총 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금의 지급이자가 적금보다 더 많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예치된 전 기간에 걸쳐서 이자를 받는 반면에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각 저축금별로 이자를 받게 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600만 원으로 만기 1년, 금리 3.5%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가입한다고 해볼게요. 정기예금의 경우 세전이자가 21만 원 정도인 반면 정기적금의 경우 세전이자가 11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이 금액이 작다 보니까 뭐 이자도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예적금을 들어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해. 아니 근데 사실 예적금은 대부분 만기가 좀 길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은 아무래도 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꿀팁이 있을까요?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해야 하는 경우 너무 아깝잖아요. 이때 상품에 따라서 부분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예적금 담보대출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예적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분과 예적금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 지출분을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1년 동안 가입하고 금리는 3%라고 해볼게요.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4.5%로 해봅시다. 자, 이 표를 보시면 6개월부터는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죠? 요즘은 은행 어플에서 쉽게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와 예금담보대출 시 예상이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비교해보시면 현명한 신입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초년생들에게 정말 좋은 꿀팁이 되겠어요. 그리고 예적금 가입하다 보면 이거 너무 아깝다는 비용이 있어요. 경아님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퇴근 맞죠?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조사장님들도 신입이시니까 저도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경아님처럼 이자 소득세가 너무 아까운데 하시는 분을 위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예탁금 3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세가 비과세된답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하시면 좋겠죠? 오늘 촬영 끝나면 바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청년들을 위한 저축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인데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청년의 경우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5%의 우대금리, 이자 소득 50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등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도약 계좌인데요. 이 상품은 총 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의 만 19세에서 34살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고요. 월 최대 2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된다면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마지막으로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본인의 월 저축액에 최대 30만 원이 매칭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네, 이 내용만 확실히 알아둬도 진짜 오늘 영상 꼭 뽑아가는 셈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에 늘 있는 마지막 어필 타임. 무엇을 가장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보험 상품 가입하기 전에 설명서와 약관 꼼꼼히 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알려드린 청년들을 위한 저축 상품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와, 정말 오늘도 역시나 꿀팁만 아주 쏙쏙쏙 배워갑니다. 저쪽이 쏙쏙쏙 더 살아날까요? 자, 그럼 오늘같이 유익한 정보들 쏙쏙 알려주는 금융 쏙 브리핑!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금융스톡 브리핑 다음 편도 함께해요. 신입사원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6개월 정도. 저도 6개월 정도. 아, 동기군요? 네. 아니, 그러면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시네요? 나라 사랑, 동기 사랑. 아니, 저도 금융 속 브리핑 MC 한 지 이제 뭐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럼 혹시 다음 화에는 게스트석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건 네, 다음 조사원님들 위해서 제가 좀 양보를 해드려야죠, 아무래도. 양보 뜻이 좀 달라졌나? 다음 화 제가 지켜볼게요. 구독하셨어요? 그럼요. 좋아요 하셨어요? 그럼요. 알림 설정 하셨어요? 그럼요. 이따 촬영 끝나고 핸드폰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은 안 한 거긴 한데. 웃고만 계시는데 구독을 안 하셨나 봅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독자 한 명 추가!